몬테소리 여사는 새로운 교육은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를 해방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이의 발견 시리즈로 앞서서 저희는 경향성과 민감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아이의 흡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아이의 정신과 어른의 정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무엇일까요? 어른의 정신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을 토대로 그 논리적인 체계에 의해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논리적인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몬테소리 여사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는 이제 말하는 사람 속에 함께 있게 되면 말을 자연스럽게 배운다라고 했어요. 생후 5개월 된 아기는 끊임없이 이제 옹알이를 하고요. 한 10개월 정도 되면 그동안 많은 말들을 들어오고 또 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아빠가 회사에 갈 때 빠이빠이 해주세요 하면 아기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빠이빠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만 3세가 되면 단어 3개를 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표현들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이처럼 특별한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것만 해도 아이들은 언어를 배운다. 그래서 아이들은 상당히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접할 때, 특히 언어를 접할 때 어른과는 달리 경계와 편견 없이 그대로 흡수한다라는 점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경험들이 많은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기관을 처음 다닐 때 반에 만 3세의 일본인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다 일본 분이시고 갓 한국에 오신 상태라서 그 부모님 두 분 다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시는 부부셨는데 첫 학기에 그 친구가 교실에 이렇게 있으면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늘 울더라고요. 우는 모습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첫 학기가 지나고 두 번째 학기 정도 돼서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우연히 관찰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섞어서 말을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섞어서 하는데 나머지 그 열 몇 명의 아이들은 그 친구가 말하는 언어에 전혀 그 경계나 부담 없이 모두 다 알아듣고 같이 이렇게 수용하며 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 그 한국 아이들도 아무렇지 않게 일본어를 섞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욕심이 나기도 했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일본어 학원을 이제 그런 헛된 욕심이 막 생기기도 했는데 이제 그 모습을 이제 경험을 1년 동안 넘게 해보면서 무섭다. 그리고 귀하다 뭐 이런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보라 선생님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오셨어요. 전남 사투리도 쓰시고 경남 사투리도 쓰시고 이제 저는 제주도에서 왔기 때문에 제주도 사투리를 써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가서 쓰는 어휘와 제 앞에서 쓰는 어휘가 다르더라고요. 할아버지 앞에 가면 할아버지가 평소 쓰시는 어투에 그 워여 하면서 전남 사투리를 쓰고요. 제 앞에서는 거의 안 쓰고 이제 저한테서는 제가 평소에 쓰는 신호등이 바뀔 때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뀔 때 제가 신호를 터졌다라고 제가 이제 사투리를 쓰게 되는데 아이가 엄마 신호등 터졌어 빨리 출발해. 근데 이 말을 아빠 앞에서는 또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투리를 이제 어휘를 바꿔가면서 쓰는 걸 보고 정말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몬테소리 교육에서 이중 언어, 바이링구얼 가정일 경우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미국 사람이라면 그 두 언어를 그대로 생활에서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죠. 이 아이, 우리는 언어를 배우면 그것을 우리 언어 체계 속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받아들이지만 아이는 그걸 그대로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중언어, 다중언어의 시스템도 충분히 0, 3세 시기에는 가능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디플로마 과정 공부할 때 박수아 선생님께서 남편분이 미국인이시고 본인이 한국인이신데 0~3세 아이와 그 3~6세 아이 두 아이가 있는데 그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쓰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네. 근데 아버님께서는 한국어를 하나도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시기가 이제 지나셔가지고. 그쵸. 그렇죠. 어린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몬테소리 여사는 아이들과 어른이 이렇게 다른 것은 흡수정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교수님 혹시 흡수정신의 정의와 그 뜻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그렇죠. 있으실까요? 몬테소리 여사는 0세부터 6세 아이들의 특별한 정신을 흡수 정신이다라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내면에 성장하려고 하는 에너지, 생명 충동들이 있죠. 그것이 동력이 돼서 주변에 있는 정보를 정말 빠르고 쉽게 흡수할 수 있거든요. 5개월 된 아기들을 보면 이제 막 뒤집기를 하는 경우를 보면 그 뒤집기의 능력을 획득하려고 하루에도 100번 이상씩 반복하죠. 또 걷기를 배우는 아이는 수백 번 넘어져서 한 번 2000번을 넘어져야지 걷기를 배울 수 있다고 하죠. 그렇게 수많은 반복을 하려는 것은 생명 충동,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에너지가 동력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죠. 흡수 정신은 이렇게 어린 시기에 0세부터 6세, 이 시기는 또 아주 강력해서 아주 작은 빠르고 쉽게 배울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정보들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배우는 이 어려운 문법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사실 소모적이거나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면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가 이제 또 0세부터 6세 시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시기가 또 예민한 감수성의 시기, 민감기의 시기지요. 민감기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시기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다른 요소를 흡수할 수 있는 요소인데 이 민감기와 함께 이 생명 충동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흡수 정신이 빠르고 쉽게 정보를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0~3세 시기 아이들이 정보를 굉장히 빠르고 그 모든 정보를 그대로 흡수한다는 그러한 것은 되게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아이들 앞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이 시기에 빨리 뭘 하나 더 알려줘야 되나 막 이런 조바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느끼기도 하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행동을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유튜브를 아이가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이제 보다 보면은 광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건너뛰기라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가 떠서 제가 그걸 이렇게 눌러줬었거든요. 혹은 뭐 스킵이라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줬지만 제가 그 어린아이에게 그 버튼에 대해서 알려준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아이가 혼자서 우연히 그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분명히 딱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그 영상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얘를 봤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 작은 손으로 건너뛰기 버튼, 스킵 버튼,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건 나중에는 패턴도, 디귿자 패턴도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패드를 가지고 와서 혼자 패턴 풀어요. 영상을 보고 있어요. 골라서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면서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라 선생님은 그런 적 없으실까요? 이제 뜨끔하던 사례가 있죠. 사촌 동생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이제 어른들끼리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잔을 부딪히며 짠 하면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낸 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물컵을 들고 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민망한지 아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셨으면 아이가 짠짠거리고 있나 싶겠다. 너무너무 민망하던 그 짧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항상 모든 걸 흡수하는 건 아니고 그들에게 선명한 인상이 남는 건 특별히
그렇게 잘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평소에는 상당히 친절하게 아이를 잘 대해주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막 좀 화가 났을 때 아이들에게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집에 가서 이제 인형 모아놓고 막 다그치지요. 그럼 엄마가 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저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가 저럴까 하죠. 근데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그 선명한 인상이 남는 특별한 동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는 흉내를 내길래 제가 너무 놀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 혹시 어떤 행동을 모방하더라도 그게 아이들한테 강렬하게 교수님 말씀처럼 강렬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하고 기억하고 발현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0~3세 시기가 지나고 이제 3~6세 시기에 저희 애는 들어왔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그때랑 너무너무 그렇죠. 달라요. 흡수정신이라는 것은 0~3세 시기와 3~6세 시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렬한 것도 그 아이에게 동기가 되지만 또 시기가 0~3세 시기와 3~6세 시기의 흡수정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0~3세 시기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 흡수정신의 시기고 3~6세의 시기는 의식적 흡수정신의 시기라고 해요. 무의식적 흡수정신은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책 갈 때 뒷짐지고 할머니가 가면 자기도 이제 뒷짐지고 가고, 또 어린아이가 엄마가 막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옆에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바로 돌아서서 이제 막 한숨을 쉬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한다고 생각을 해요. 결코 그것을 왜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6세 시기는 의식적 흡수 정신의 시기예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자각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0~3세 무의식적으로 흡수했던 많은 정보들이 3~6세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씩 논리적인 체계를 갖게 되죠. 그래서 비교하고 분류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몬테소리 교실에서 3~6세 아이들에게는 어떤 물건의 동일성을 찾는다거나 정차성을 찾는다거나 나뭇가지를 모아놓고 가장 굵은 게 어떤 것이니, 가장 가는 게 어떤 것이니, 똑같은 건 어떤 것이니, 또 돌멩이를 모아놓고 가장 작은 게 어떤 것이니, 가장 큰 게 어떤 것이니,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보다 더 학습을 해야 하고 집중을 해야 하죠. 그래서 보다 많은 수고로움과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0~3세 시기에 무의식적인 학습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놀면서 얻었던 지식들이 이제 3~6세 되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몬테소리 여사는 이렇게 효율적인 이 0~3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정혜미 교수님 혹은 AMI 코리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